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예전에는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고유 식별정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의만 받으면 수집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작년 8월 6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물론 공공 쪽에서는 많이 허용이 되고 있지만 민간 쪽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 비용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거를 주민번호 법정주의라고 해서 많은 홍보 자료도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건 어떤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라든가 여러분들 직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어떤 경우냐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번호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보조치 급박한 생명실태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의식불명 환자들 있잖아요. 의식불명 환자들 뭐 소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의료기록 확인하려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 뭐 보험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보려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주사에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생명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자치부령을 정하는 경우 정할 생각이 없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법을 보면 그 다단계 판매원 등록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민번호 같은 경우. 왜? 방문판매법에서 명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잖아요. 원천징수 하잖아요. 저도 강사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냥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럼 이제 원천징수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수집을 해요. 저도 이제 여기 직원분한테 제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통장사본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소득세법에 주민번호 그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콜센터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홈쇼핑. 홈쇼핑 보시면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도 하는데 홈쇼핑 괜찮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 많습니다. 제가 특정 홈쇼핑 상무님하고 좀 친해요. 그쪽은 잘 안 사는데 물건은 다른 쪽에 사는데 개인적으로 친한데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사서 쓴다고. 콜센터에 전화해보면 예전에는 바로 고객에 응대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콜센터 상담원 화면창에 그 사람 정보가 확 떠버려요. 바로 응대가 가능하도록. 근데 지금 콜센터 어떤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이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콜센터 안 됩니다. 무조건. 콜센터 안 되고요. 퀴즈. 건물에 출입하려면요. 예전에 공공기관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저도 예전에 공공기관 어떤 강의나가 보면 기사 있을 때 다른 공공기관 강의하다 보면 그 앞에 출입문에서 방문록을 쓰잖아요. 방문록이 엄청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요. 전화번호까지. 물론 주민번호까지 기재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떤 이쁜 여자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 따라가가지고 바로 뒤에 방문록 쓰면 그 정보는 다 할 수 있겠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돼요. 그렇죠? 기재하는 건 금지되거든요. 방문제 주민번호 기재하는 거. 근데 출입증 발급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증인 같은 거 있잖아요. 보관하고 있다가
뭐 아침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가실 때 뭐 두세 시간 후에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주인번호 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허용될까요? 허용 안 될까요? 빨리 빨리 손을 들고 하셔야 돼요. 예. 된다? 주십시오. 너무 쉽지 않아요. 50대 50인데. 제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내년도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엄청 어려운 문제로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번호 수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으로 온 분들한테 그 신분증 잠깐 갖고 있다가 방문증 교환해드리면 가실 때 신분증 교환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재하면 안 되고요. 기재하면 안 되고 단순 신분증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정보 종합통장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증 주고 출입증 받은 다음에 갈 때 교환하거든요. 허용이 됩니다. 근데 기재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주인번호 수집이 가능합니까? 직원 채용할 때 이력서에 주인번호 써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문제를 냈어요. 없네요. 셀카봉이 안 됩니다. 직원 모집 과정에서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돼서 우리 사람이 됐을 경우, 우리 직원이 됐을 경우는 그 경우에는 주인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 채용해야 되면 할 게 많잖아요.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그 공적보험도 처리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상에 뭐 임금대장학생에 소득세법상에 또 임금지급에 원천징수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소득세법상에. 그래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인번호 수집은 가능합니다. 근데 채용 과정에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보통 경력증명을 띄잖아요. 보통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3년간 보관합니다. 3년. 그 3년 동안 근로기준법상에 경력증명을 위해서 퇴직자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보에는 주민번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다가 나간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경력증명에서 발급 목적으로는 주민번호를 3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5년 지나고도 경력증명이 떼주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력증명. 그러면 퇴직할 때 보통 3년간 보관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주민번호나 어떤 퇴직장을 보관하고 싶으면 퇴직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에서 퇴직자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보관하고 이후에는 파기합니다라고 동의해주세요 라고 퇴직자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도 그 기간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관련된 수익 법정주의는 이렇고요. 사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행정에서는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서비스 분야를 다 망라해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련 법 같은 거 많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제가 예전에 병역특례 받을 때 법령 DB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현역 같잖아요. 현역 아니거든요. 병역특례예요. 병역특례. 그래서 저는 계급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2등병이에요. 2등병. 사적 기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공계는 아니거든요. 법학 전공인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갔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차라리 현역 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매일 밤새고. 법령 DB를 만들 때 보니까 2,300여 개 정도 됐었거든요. 법령이. 법 시행령 시행일까지 법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3,000여 개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다 몰라요. 어떤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주민번호수집 법정지 관련해서는 업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관련 법 같은 거, 방문관법에 다른 법률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앞서서 이제 이런 내용 있잖아요.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회원가입할 경우에는 대체수단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PN하고요. 휴대폰 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IPN과 휴대폰 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 정보보호 준수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건데 제가 이제 정부 쪽 일을 많이 하니까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증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ISMS라든가 PIMS 같은 인증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행정처분 목적으로 점검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건데 걸리는 분야들이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뭐냐면 자리 비우면서 화면 보기 설정해 놔야 되잖아요. 설정 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리 비우려면 내가 처리하던 화면이 남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인사부서 쪽이나 회계부서 쪽은 더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화면 보기 설정해 놔야 되거든요. 플러스 뭐냐면 화면 보기 비밀번호도 설정해 놔야 돼요. 화면 보기 엔터 탁 누르니까 그냥 화면 딱 띄우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가장 대표적인 또 화면 보기 설정을 안 해놓은 것이 개인의 보안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패스워드 규칙이 워낙 또 복잡해졌잖아요. 뭐 10자리, 8자리 뭐 문자 2개, 3개 하면서 하니까 저도 패스워드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휴대폰 같은 데 저장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분들은 이게 IT 쪽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컴퓨터에 많이 써보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우시니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분이 계세요. 패스워드를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시는데 모니터 옆에다가 떡하니 붙여놓은 분이 실제로 계세요. 아니면 조금 더 센스 있으신 분은 키보드 밑에다가 점검남다 들어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손쉽게 걸리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적발이 안 될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 가져가시면 뭐 이런 내용이 혹시나 있나 한번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는 비밀이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비밀번호가 패스워드인데 우리는 비밀번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자리 이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PC 부팅할 때, 로그인할 때 화면 보기 반드시 암호 설정하는 것은 기본 중에 상기본입니다. 상기본.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IT 분야에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시더라도 기본 세팅하실 때 필수적으로 이거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고 이메일 잘못 클릭한 이메일 첨부 파일이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첨부 파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많이 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업무적으로 많이 받으실 때 좀 이상한